우리는 경매를 왜 배워요? 돈 벌려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소액임차인을 알아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서울 경기에 오피스텔이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건물들은 오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최악이다. 초보가 궁금해서 공부용으로 물어봅니다. 입차 생각 전혀 없습니다. 네, 입차 생각은 전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질문 1번입니다. 질문은 뭐냐면 아무리 감정가가 시세가 아니라지만 좋아요. 2012년은 1억 4천, 2019년에는 7,500으로 오피스텔이 통상 이런 건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경매지를 보겠습니다. 지금 경매지의 감정가는 7,500만 원입니다. 동탄 SR 골드 프라자래요. 13층 7,500만 원. 보니까 2011년에 거래 금액이 1억 5천입니다. 그럼 이제 사기쳐서 했느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질문은 뭐였냐면, 질문을 자꾸 딴 얘기를 좀 자꾸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반토막이 났는데 오피스텔이 통상 이런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단답형으로 드리자면 아니요 입니다. 초보자 또는 부동산을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바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꿈이 있었어요. 목표. 그 목표는 월세를 많이 받는, 최소 3천 이상 받는 분들을 만나보니까 저 삶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 목표는 월세를 많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제가 돈을 받을 게 좀 있었는데 그 상대가 돈이 없어서 오피스텔을 2채를 주겠답니다. 언뜻 돈으로 산정을 해보니까 돈보다는 조금 모자르는데 그래도 돈을 기다리는 것보단 빨리 뭐라도 받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 일산 가까운 저기 백석동에 오피스텔을 2채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라는 목표가 생기고, 그리고 마침 오피스텔도 2채가 생겨갖고, 근데 2채 갖고는 장기 임대 사업자의 좀 요건이 안 돼서 5채, 그 당시에는 최소 5채가 있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경매로 3채, 4채 막 구입을 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참 저도 초보였죠. 하긴 20대 때 그렇게 했다는 것도 전 대단하죠. 그 당시에는 자동차 앞유리에 내가 입주한 임차인이나 주인이라면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 줬어요. 그래서 붙이래. 그럼 경비 아저씨가 그게 스티커가 붙여있으면 열어주고, 문을. 안 붙어있으면 물어봐, 어디 오셨냐고. 그럼 한 채 있을 때 한 채 붙이겠죠. 2채 있으면 2개 붙이겠죠. 사실 근데 내가 주인이고 임차인을 둘 사람, 즉 제가 임대인이라면 그거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임차인 줘야지, 그 스티커는. 근데 그게 붙이는 게 왜 이렇게 재밌냐. 그런 재미를 여러분들이 젊은 나이에 한번, 그때는 꽤 즐거웠어요. 어떤 경비 아저씨는 이쪽에 앉으니까 오른쪽에 붙이려고, 어떤 경비 아저씨는 이쪽에 있으니까 왼쪽에 붙이래, 그 스티커를. 그 한 2년이 지나니까 스티커가 양쪽에 2칸으로 돼갖고 앞도 안 보일 정도로 붙더라고. 와, 내 목표를 드디어 이제 현실로 이뤄가고 있구나, 막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이제 안 좋은 얘기 좀 할게요. 근데 왜 그 목표를 바꿨느냐. 자, 이 오피스텔은 참 좋은 점이 있어요. 공실이 많이 없어요. 공실이 없다는 건 한 사람이 살면 뭐 5년, 10년을 쭉 사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자주 바뀌어. 하지만 나가도 한 달 정도 후면 들어와요. 늦어도. 그래서 한 12개월 중에 뭐 한 달 손해볼 수는 있어도, 못 받을 수는 있어도, 이제 몇 채 안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뭐 10채, 20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뭐 중개사라든가 관리인을 둬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꿈이 뭐예요? 좀 고급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 10채, 20채 다 하기 시작하면 이 질 낮은 일을 하면서 자기 일도 못해. 그러니까 월급을 주거나 뭐 하면서 관리인을 두세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동네니까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임대사업자 최소 보유기간이 5년이었어요. 5년 후에 그 오피스텔을 팔려니까
어떨까요?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결론은 똑같더라 이거예요. 5년 전에도 1억, 지금도 1억. 그러면 돈을 못 받아서 받은 그것만 그러냐? 아니요. 제가 경매로 낙찰받은 금액, 즉 1억짜리를 내가 9천만 원에 받았어요. 그럼 그 1,000만 원에 대한 이익은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5년 전 시세나 지금 시세나 똑같더라. 그러니까 나는 월세는 받았으나 매도 차익은 전혀 없더라. 근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 또한 그쪽으로 좀 성숙했더라 이겁니다. 실력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느낀 게 아니라 그때 오피스텔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그렇다고 수익률이 잘 나오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공시율만 많이 없는 거예요. 1억짜리 사갖고 40만 원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것도 잘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왜냐면 분양받은 것들은 그것도 안 나오니까. 제가 지금 경매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오피스텔은 1억 5천 가는 게 8천 갑니까? 7천 갑니까? 통상 이렇습니까?는 아니나 오피스텔로 이익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최악이다. 이게 이 전부 아까 그 소액임차인 다 합쳐서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경매를 왜 배워요? 돈 벌려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소액임차인을 알아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우리가 권리분석을 알아서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항상 목표는 여기 있는데 왜 그것만 쭉 배우고 진짜 목표를 자꾸 잊어먹냐고. 여기는 내가 오피스텔에 관심을 딱 갖는 순간 돈을 못 버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어디 오피스텔이든 간에. 그거를 제 과거 초보 때로 돌아가서 여러분도 그 과정을 거칠 때니 거치든 안 거치든 전 이왕이면 제가 시행착오 했거나 아니면 돈을 못 벌었던 시기는 좀 건너뛰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 목표는 뭐다? 아직 내가 젊은데 뭐 월세 받고 사냐? 나도 부자 한번 돼봐야 되겠다. 이게 제 목표고 현재까지도 잘 이루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충격적인 걸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구독션입니다. 구독션 홈페이지에 가면 이런 법원 통계, 경매 통계라는 게 있어요. 법별 통계, 지역별 통계 이런 게 쭉 나옵니다. 지역별 통계로 한번 가볼게요. 1일 통계 이런 건 의미 없으니까 연간 통계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 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화성에 있는. 자, 화성에 있는 통계 바로 들어갑니다. 어디 갔어? 여기 있죠. 경기도, 화성시. 그러면 화성시에 있는 연간 통계가 쭉 나옵니다. 뭐니 해도 아파트는 전국 어디나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최고의 낙찰가율을 기록하기 마련입니다. 자, 보니까 아파트가 86.9%. 이거 화성이라 좀 낮은 거예요. 그리고 7명의 경쟁률, 평균 7명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게 뭐라고요? 오피스텔입니다. 쭉 가볼게요. 87%. 아파트보다 많이 떨어지네요. 경쟁률도 5.4명으로 떨어집니다. 네, 떨어져서 좋다? 그 말이 아니라 아파트만큼 이 낙찰가율이나 경쟁률이 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론 나왔죠? 지금 제일 돈 못 버는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오피스텔만 얘기하는 거고 이 화성에 있는 오피스텔은 심지어 10년 만에 반토막이 난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도 매번 오피스텔마다 5명에서 6명이 들어와서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세에 한 80%를 육박한 금액을 쓰는 거예요. 이게 저는 충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화성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10년을 보유했다. 그럼 이거 반토막으로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만 그랬느냐? 2018년 다시 경기 화성. 아까 몇 프로였는지 까먹었다. 매년 비슷하니까 그냥 볼게요. 오피스텔 쭉 갑니다. 78%, 4.25명 좀 떨어졌네요. 또 갑니다. 몇 프로? 78%. 2017년 경기 화성 오피스텔
쭉 갑니다. 79% 또 올랐네요. 5명. 구독자는 통계가 2016년부터 있으니까 마지막 2016년만 더 보도록 할게요. 오피스텔 쭉 갑니다. 81% 좀 올랐네요. 또 6.18명. 서울 경기에 오피스텔이라고 말을 하는 그러한 건물들은 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오피스텔은 이와 같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 사건마다 5에서 6, 7명씩 붙어갖고 80%, 이걸 몇 프로? 81%? 그냥 80%라고 할게요. 감정가 대비 80%를 써갖고 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럼 2011년에 저게 얼마였다고? 1억 5천이었다고요. 그러면은 80%가 매기면 약 1억입니다. 1억이 좀 넘죠. 그럼 1억 5천에 감정 나와서 1억 천에 낙찰을 받고, 그럼 4천만 원이나 싸게 샀네요. 그게 아니라 그 미래 가치가 계속 없어지는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래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놓고 팔리지도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이라는 건 매해 뻔한데도 불구하고 매해 이만큼 정도가 항상 입찰하고 항상 이만큼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교육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유튜브 같은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거를 통해서 오피스텔은 초보만 하고 돈을 못 번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걸 안 봐서, 못 봐서 그렇다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보는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회원도 해요. 어디 몰래 하지 나한테 안 걸리려고. 이게 현실이고 팩트니까 여러분들 돈을 버는 건 지식을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경험이나 지혜를 통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직문즉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인드와 그리고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